77세 이순희 할머니는 새벽 3시 갑자기 눈을 떴습니다. 옆 침대에는 낯선 할머니가 누워 계시고 창밖으로는 적막한 주차장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왜 이곳에 있는지 아직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분명 6개월 전까지만 해도 30년 넘게 살던 집에서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었는데 엄마 혼자 사는 거 위험해요. 자식들의 이 한마디가 77년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6개월 후 순이 할머니는 자식들에게 충격적인 고백을 하게 됩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반전의 이야기를 오늘은 한 할머니의 실화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도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순희 할머니 77세 경상도 작은 도시의 30평 단독주택에서 혼자 살고 계셨습니다. 남편은 15년 전 세상을 떠나셨고 두 자녀는 모두 서울에서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매일 새벽 6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뒷마당 텃밭으로 나가셨습니다. 20평 남짓한 작은 텃밭에는 상추, 배추, 고추, 토마토, 정성껏 가꾼 채소들이 자라고 있었어요. 오후가 되면 동네 할머니들과 평상에서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우는 것이 일상의 낙이었죠. 순이야, 너는 참 팔팔하다. 77세가 맞나? 이웃 할머니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건강했거든요. 실제로도 그랬습니다. 혈압약 하나 드시긴 했지만 예방 차원이었고 장보기도 혼자 하시고 청소도 직접 하셨어요. 자녀들과는 일주일에 한두 번 안부 전화를 주고받으셨어요. 큰아들 정수 씨는 대기업 과장으로 늘 바빴고 딸 미영 씨는 중학생 두 아이를 키우느라 정신이 없었거든요. 엄마 건강하시죠? 자식들이 물으면 당연하지, 걱정 말아라고 대답하시곤 했어요. 그런데 그 평범한 일상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건 지난해 가을이었습니다. 10월 어느 날 딸 미영 씨가 갑자기 전화를 했어요. 엄마 혼자 사시는 거 위험해요. 갑자기 왜? 뉴스 봤는데 독거노인 사고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집에서 쓰러져도 며칠씩 발견 못하는 경우도 있다던데. 순이 할머니는 가벼운 마음으로 대답하셨습니다. 괜찮다. 아직 건강하니까 걱정 말아라. 하지만 그 전화 이후로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자녀들의 전화가 부쩍 늘어났거든요. 안부를 묻는다면서도 대화는 항상 같은 주제로 흘러갔어요. 엄마 혼자 계시는 게 걱정돼요. 요즘 노인복지시설들이 참 좋아졌다던데요. 처음엔 자식들의 걱정이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매번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자 조금씩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11월이 되자 자녀들의 전화는 더욱 구체적으로 변했습니다. 엄마 겨울에 혼자 계시면 더 위험해요. 요양원 같은 데 계시면 24시간 케어받을 수 있는데. 그럴 때마다 순이 할머니는 단호하게 거절하셨어요. 그런 데는 아직 갈 때가 아니야. 하지만 자녀들의 설득은 계속되었습니다. 겨울이 깊어갈수록 압박은 더욱 심해졌어요. 순이 할머니의 마음도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정말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마음의 동요 속에서 운명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2024년 2월 14일 새벽 평범하게 시작된 하루였습니다. 순이 할머니는 평소와 같이 새벽 6시에 일어나셨습니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서는데 갑자기 어지러움이 느껴졌어요. 이상하네. 다시 걸음을 옮기려는 순간 그만 균형을 잃고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의식은 있었지만 일어서려고 해도 어지럼증 때문에 쉽게 일어날 수가 없었죠. 한참 후에 겨우 기어서 거실로 이동하셨어요. 전화를 걸려고 하는데 손이 떨려서 번호를 제대로 누르기가 어려웠습니다.
결국 바닥에 누워서 기다리기로 하셨어요. 오전 9시쯤 옆집 김씨 할머니가 뒷문으로 들어오셨어요. 순이야, 오늘 아침엔 왜 안 나와? 하면서 들어오시다가 거실 바닥에 누워 계신 순이 할머니를 발견한 거죠. 아이고, 순이야. 왜 이래? 김씨 할머니는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119에 신고하셨어요. 구급차에 실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순이 할머니의 의식은 또렷했습니다. 응급실에서 각종 검사를 받았는데 다행히 뇌에는 이상이 없었어요. 응급실 의사가 설명해 주셨어요. 기립성 저혈압으로 보입니다. 갑자기 일어서실 때 혈압이 떨어져서 어지럼증이 온 것 같아요. 하루 이틀 입원해서 관찰하고 약물 조절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순이 할머니는 안도하셨어요. 큰 병은 아니구나. 며칠 후면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겠구나. 그런데 오후에 연락을 받고 병원으로 온 아들 정수 씨와 딸 미영 씨의 표정이 묘했습니다. 걱정보다는 오히려 드디어 기회가 왔다는 듯한 미묘한 안도감이 스쳐 지나갔거든요. 정수 씨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엄마, 이번 일로 우리도 정말 깨달았어요. 더 이상 혼자 두면 안 되겠다는 걸요. 순이 할머니는 약한 목소리로 대답하셨어요. 괜찮다. 앞으론 더 조심하면 돼. 그때 미영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조심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요양원 알아봤어요. 요양원? 네. 집에서 가까운 곳으로요. 거기 가시면 24시간 전문 케어 받을 수 있어요. 그 순간 순이 할머니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요양원이라는 단어가 귓가에서 계속 맴돌았죠. 나는 집에서 살고 싶다. 조용하지만 분명한 할머니의 목소리에 정수 씨가 답했습니다. 엄마,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만약 다음에 또 쓰러지시면, 발견이 늦어지면 어떡해요? 미영 씨가 가방에서 팸플릿을 꺼내더니 보여주었습니다. 여기 행복한 노후 요양원이에요. 시설도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순이 할머니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상의가 아니라 이미 내려진 결정의 통보였다는 것을. 언제부터 이런 생각을 했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작년부터요. 정수 씨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엄마 혼자 계시는 게 너무 걱정돼서. 우리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매일 전화드려도 불안하고. 미영 씨도 덧붙였어요. 그때 순이 할머니는 가슴 깊은 곳에서 서늘함을 느꼈습니다. 자녀들의 걱정이 진짜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자신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사흘 후 순이 할머니는 결국 요양원 입소 동의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진정한 동의가 아니었어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서 포기한 것에 가까웠죠. 요양원에 온 지 2달. 순이 할머니는 아직도 이 모든 상황이 꿈만 같았습니다. 행복한 노후 요양원. 시설은 깨끗했고 직원들도 친절했어요. 하지만 순이 할머니에게는 감옥처럼 느껴졌습니다. 매일 오전 7시 기상, 8시 아침 식사, 9시 약 복용. 모든 것이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 진행되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싶어도 7시까지 기다려야 했고, 밤에 잠이 안 와서 책을 읽고 싶어도 10시면 소등이었어요. 가장 힘든 건 외로움이었습니다. 밤이면 옆 침대에 김복자 할머니가 자식들 욕을 하며 우셨고, 새벽이면 복도 끝에서 휠체어 소리가 삐걱거렸어요. 집에 있을 때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었는데, 순이 할머니는 혼자 중얼거리곤 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4월 둘째 주 일요일 면회 시간이었어요. 정수 씨와 미영 씨가 손주들과 함께 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손주들이 반가워서 순이 할머니의 표정도 한결 밝아졌어요. 1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누다가 손주들이 화장실에 가고 순이 할머니도 잠깐 물을 마시러 간 사이
정수 씨와 미영 씨가 복도에서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솔직히 다행이야. 정수 씨의 목소리였어요. 엄마 모시느라 스트레스 정말 많이 받았는데 이제 마음이 편해졌어. 맞아. 매일 안전한지 확인 전화하는 것도 힘들었고, 회사에서 일하다가도 계속 신경 쓰이고, 순이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미영 씨가 계속 말했어요. 그래도 좀 미안하긴 해. 엄마가 처음엔 많이 서운해하셨잖아. 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 우리도 생활해야 하고, 애들도 키워야 하고, 현실적으로 엄마를 24시간 돌볼 수는 없어. 여기 시설도 좋고, 엄마도 안전하고, 결국 다 잘 된 거야. 그 순간 순이 할머니의 가슴에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아, 내가 짐이었구나.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부담이었구나. 77년을 살면서 처음 느끼는 절망이었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았는데 결국 자신은 제거해야 할 문제가 되어 있었던 거죠. 자식들이 돌아간 후 혼자 남겨진 병실에서 끝없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런데 며칠 후 같은 방을 쓰는 박복순 할머니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또 다른 충격이었어요. 순이야, 나는 스스로 여기 왔어. 네, 스스로요? 응. 자식들한테 짐 되기 싫어서 내 돈으로 들어왔지. 아들이 말리더라고. 하지만 난 알고 있었어. 며느리 눈치, 손주들이 할머니를 피하는 모습. 차라리 내가 먼저 나오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순이 할머니는 더욱 혼란에 빠졌습니다. 같은 상황이지만 선택의 주체가 다르면 이렇게도 마음이 달라질 수 있다니. 복순 언니는 후회 안 해요? 후회? 물론 하지. 집이 그립고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싶고. 하지만 그래도 마음은 편해. 내 선택이니까. 그 말이 순이 할머니의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내 선택. 자신은 과연 언제부터 선택권을 잃었을까요? 그런데 석 달째가 되던 5월 중순, 순이 할머니에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따스한 봄날, 요양원 정원에 철쭉과 개나리가 만개했습니다. 할머니는 혼자 벤치에 앉아 꽃을 바라보고 계셨는데 한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전화 받으세요. 따님께서요. 미영 씨로부터 온 전화였는데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 죄송해요. 갑자기 왜? 무슨 일 있었니? 사실은 엄마가 요양원에 계시는 동안 집에 도둑이 들었어요. 순이 할머니는 깜짝 놀라셨습니다. 며칠 전에 발견했는데 다행히 큰 물건들은 괜찮아요. 하지만 문제는 집이 많이 상했어요. 뭔 소리야? 엄마 없는 동안 보일러가 고장났나 봐요. 겨울 내내 찬바람이 들어와서 벽지가 다 떨어져 나가고 곰팡이도 생기고 그 말을 들으며 순이 할머니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수리 견적을 받아봤는데 거의 전체 리모델링 수준이에요. 최소 3천만 원은 들 것 같아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할머니는 다시 벤치에 앉아 정원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때 처음으로 그 풍경이 아름답게 보였어요. 지금까지는 이곳의 모든 것이 감옥처럼 느껴졌는데 철쭉꽃이 이렇게 예뻤었나? 그때 박복순 할머니가 다가오셨어요. 순이야, 표정이 좀 나아졌네. 복순 언니, 집에 도둑이 들었대요. 어머, 그게 무슨.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해요.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왜? 지금까지는 집에 돌아갈 생각만 했는데 이제는 정말 돌아갈 곳이 없어진 것 같아서요. 오히려 여기가 진짜 제 자리인 것 같고 어쩌면 이 모든 게 다 이유가 있었던 건지도 몰라요. 내가 집에 혼자 있었으면 도둑을 만났을 수도 있고 보일러 고장으로 큰일 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날부터 순이 할머니의 일상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체조 시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의무적으로 했는데 막상 몸을 움직이고 나니 개운하더라는 거예요. 특히 요양원에서 운영하는 작은 텃밭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면서 예전의 활력을 되찾기 시작하셨습니다. 할머니들 중에 누가 텃밭 관리 도와주실 분 있나요? 사회복지사가 물었을 때 순이 할머니가 가장 먼저 손을 들으셨어요. 비록 10평 남짓한 작은 공간이었지만 흙을 만지고 식물을 기르는 일은 여전히 즐거웠어요. 상추, 깻잎, 고추, 직접 기른 채소들을 다른 할머니들과 나눠 드실 때의 그 기쁨은 집에서 혼자 계실 때보다도 더 컸어요. 무엇보다도 24시간 누군가가 곁에 있다는 안정감을 느끼기 시작하셨습니다. 집에서 혼자 계실 때는 밤에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면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막막했는데 이곳에서는 간호사실에 전화 한 통만 하면 바로 달려오시거든요. 어쩌면 자식들의 판단이 틀리지 않았을지도 모르겠다. 순이 할머니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셨어요. 요양원에 온 지 6개월째 되던 8월 15일 광복절이었어요. 정수 씨와 미영 씨, 그리고 오랜만에 보는 손주들까지 모두 함께 왔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손주가 달려와 안겼어요. 순이 할머니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6개월 전과는 확연히 다른 밝은 표정이었어요. 할머니 어떠세요? 많이 좋아지셨나요? 응, 할머니 여기서 새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재미있게 지내고 있단다. 그 말을 듣자 미영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처음에 엄마 의견도 제대로 안 듣고 억지로 여기 모셔다 드려서. 그때 순이 할머니가 딸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미영아, 이제 안다. 너희들도 나를 걱정해서 한 일이라는 걸. 그리고 실제로 여기 와 보니까 나쁘지 않더라. 정수 씨도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럼 이제 마음이 편하세요? 응. 처음엔 억울하고 화도 났지만 이제는 이것도 내 인생의 한 부분이라고 받아들이게 됐어. 중요한 건 어디서 사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더라. 가족들과의 대화가 끝난 후 순이 할머니는 자녀들에게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정수야, 미영아. 집수리 말이야. 하지 말아라. 네, 대신에 그 돈으로 다른 할머니들 도와줄 일 좀 찾아보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도 많더라. 그리고 나 여기서 조금 더 지내보고 싶어. 정말이요, 엄마? 응. 아직 할 일이 남았어. 새로 오신 할머니들 도와드릴 일도 있고, 텃밭도 가을 채소 심어야 하고, 그리고 여기 생활도 나름 재미있더라. 하지만 엄마, 집이 그리우시지 않으세요? 그립지. 하지만 이젠 알겠어. 집은 건물이 아니라 마음인 것 같아. 여기도 이제 내 집 같거든. 그날 밤 순이 할머니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깨달은 것. 인생의 마지막 선택이 항상 내 뜻대로만 될 수는 없다. 하지만 그 선택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행복을 찾는 것은 내 몫이다. 며칠 후 순이 할머니는 새로 입원하신 할머니들의 멘토 역할을 자청하셨어요. 어느 날 70세의 윤정자 할머니가 새로 오셨는데 울면서 집에 보내달라고 하시고 음식도 거부하시고 순이 할머니가 다가가서 조용히 말씀드렸어요. 처음엔 다 그래요. 저도 그랬거든요. 언니도 억지로 오신 거예요? 네. 자식들이 요양원에 보냈죠. 그때는 정말 원망스러웠어요. 지금도 그래요? 글쎄요. 이제는 잘 모르겠어요. 처음엔 화가 났는데 지금은 이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정말요? 정말이에요.
여기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텃밭도 가꾸고 친구들도 사귀고 무엇보다 안전하잖아요. 처음에 적응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하지만 마음만 바꾸면 여기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요. 1년 후 순이 할머니는 일주일에 3일은 요양원에서 4일은 수리된 집에서 지내는 새로운 생활 패턴을 만드셨습니다. 양쪽 다 내 집이에요. 요양원에서는 친구들과 함께하는 재미가 있고 집에서는 자유로운 재미가 있어요. 두 가지 삶을 다 누릴 수 있어서 더 행복해요. 지금 순이 할머니는 요양원에서 할머니 텃밭 동아리의 회장을 맡고 계시면서 새로 오시는 분들에게 이곳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상담자 역할도 하고 계세요. 인생은 예상대로 되지 않아요. 하지만 그 예상 밖의 상황에서도 행복을 찾을 수 있어요. 이것이 순이 할머니가 새로 오신 분들에게 하시는 첫마디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전보다 더 밝은 웃음을 되찾으셨습니다. 집에서 혼자 계실 때보다 오히려 더 활기차 보이실 정도예요. 자녀들과의 관계도 훨씬 좋아졌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게 되면서 더 진솔한 대화를 나누게 되었거든요. 처음엔 원망했지만 이제는 고마워요. 아이들이 나를 진정으로 걱정해서 한 일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겠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순이 할머니의 경우처럼 때로는 우리 인생에서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많은 선택들이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결정되기도 하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어떤 의미를 찾느냐입니다. 순이 할머니는 처음엔 억울해하고 분노했지만 결국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행복을 찾아내셨거든요. 여러분의 부모님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 자신도 비슷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때 이 이야기를 기억해 주세요. 진정한 행복은 어디서 사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변화가 오히려 더 큰 행복의 문을 열어줄 수 있다는 것을요. 마지막으로 순이 할머니가 하신 말씀을 전해드리며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나이 들어서도 배울 게 참 많아요. 77년을 살고 나서야 깨달았지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상황을 탓하지 않는 마음인 것 같아요. 그 마음만 있으면 어디서든 행복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았던 길이 더 아름다운 곳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